늦겨울의 서울,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이로 불어오는 북풍은 마치 사람들의 외로움과 한숨을 실어 나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김민수는 하루 종일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 또래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거나 연애를 즐기고 있었지만 민수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18살에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후 홀로 작은 단칸방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와 배달 상자가 그의 생계수단이자 유일한 동반자였지요. 그날따라 오토바이는 마지막 골목을 빠져나오던 순간 갑자기 덜컥 멈춰버렸습니다. 젠장, 또 기름이 떨어졌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오토바이를 끌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추위는 점점 더 매서워지고 머릿속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끓여 먹을 컵라면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공원을 지나던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오래된 벤치에 누군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엉켜 있었고 낡은 외투는 군데군데해져 바람이 그대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발에는 달아빠진 고무 슬리퍼가 걸쳐져 있었는데 시퍼렇게 질린 발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노인의 두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어떤 목적도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완전히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나가. 세상에 힘든 사람은 너무 많잖아. 네가 다 책임질 수 있어. 하지만 저 눈빛을 그냥 외면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민수는 떠올렸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만 하던 따뜻한 눈빛. 지금 눈앞의 노인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렇게 추운 밤에 혼자 계시면 큰일 나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갈라진 입술이 몇 번 움직일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어깨에 살며시 둘러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실 거예요. 목도리의 온기는 미약했지만 민수는 그것이 노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길 바랐습니다. 집이 어디신지 기억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는 끝까지 물었지만 노인은 고개를 힘없이 저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오늘 밤만이라도 제 집에서 쉬고 가세요. 내일 다시 가족을 찾아드릴게요. 그는 노인을 천천히 부축했습니다. 생각보다 노인의 몸은 너무 가벼워 마치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아파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부터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낡은 아파트 단지 3층, 철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힘겹게 노인을 부축해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좁고 어수선한 원룸이었지만 바깥의 사르르는 추위와 비교하면 천국 같았습니다. 노인은 거실 한쪽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여전히 낯설고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바람이 들지 않는 공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는 곧장 부엌으로 가스레인지를 켜고 쌀을 씻어 작은 냄비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야말로 지금 이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자 방 안에 은은한 쌀 냄새가 퍼졌고 오랫동안 차갑게 얼어있던 분위기가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따뜻한 물을 받아 노인의 손과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피부는 얼음처럼 차갑고 군데군데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마치 오래전 아버지를 간호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수건으로 손가락 사이까지 닦아 주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보며 민수는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에 떠서 불어 식힌 뒤 노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어 한 숟가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뺨에 옅은 홍기가 돌며 눈빛도 약간의 생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맛있으세요? 조금 더 드실래요? 민수는 웃으며 다시 죽을 떠 올렸습니다. 노인은 느린 속도로 죽을 따 먹어내고 난 뒤 갈라진 목소리로 처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란 내리디 전무 박턴. 그 목소리는 허약하고 낮았지만 민수에게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 박난 어르신이시군요. 전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편히 주무시고 내일 가족을 찾아드릴게요. 민수는 소파를 치우고 방 안의 유일한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베개를 펴놓은 뒤 노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안전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을게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을 감기 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민수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겨울 아침 햇살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떠 가장 먼저 방 안을 살폈습니다. 박난 어르신은 침대에 곤히 누워 있었고 어젯밤보다 한결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민수는 죽을 한 번 더 끓여 탁자 위에 두고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죽 드시고 계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혹시 읽지 못하실까 걱정되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동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차례가 되자 민수는 어젯밤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홀로 있던 노인을 집으로 데려온 사실, 이름이 박난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젊은 경찰관은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남기고 혹시 가족이 찾으러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민수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파출소를 나선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근처 복사집에 들러 100장의 전단지를 인쇄했습니다. 실종자 찾습니다. 성함, 박난, 연세, 약 70, 80세, 치매 증세 있음.
발견 시 김민수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옆에는 조심스레 찍어둔 어르신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민수는 하루 종일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병원 게시판, 시장 골목, 심지어 시내버스 기사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형식적인 위로만 건넸습니다. 젊은 양반, 고생이 많네.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붙여둔 전단지는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어 글씨가 번져갔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박난 어르신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그릇을 앞에 두고 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던 듯 했습니다. 민수를 보자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단지에 아무 반응이 없더라도 가족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집에는 적어도 두 사람이 서로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벽에 기대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그 후로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예전처럼 급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끓이거나 간단한 반찬을 준비해 박난 어르신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날은 비교적 또렷하게 잘 먹겠다 하고 숟가락을 들었지만 어떤 날은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숟가락을 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옆에서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따뜻해요. 그러면 어르신은 잠시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진짜 부자지간처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낮에는 민수가 배달 일을 나갔지만 마음은 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전화를 걸었지만 어르신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수는 벨소리만 들어도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집 안에 계시구나. 저녁 무렵이 되면 다시 두 사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TV 앞에서 함께 뉴스를 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점차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엔 수군거리며 저 청년은 왜 늙은 노인을 데리고 사는 거야? 하고 수상쩍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가 어르신의 손발을 닦아주고 새 옷을 입혀드리며 늦은 밤 병원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맞은편에 사는 김 아주머니는 어느 날 반찬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르신이 고생 많으시네. 이거 집에서 끓인 미역국인데 좀 드셔보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르신이 가끔 정신이 맑아지는 날이면 옛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전쟁 때 들었던 노래, 어린 시절 뛰놀던 강가의 풍경 같은 파편적인 기억이었지만 민수는 빠짐없이 귀 기울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가족이 찾으러 오지 않아도 내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드려야 한다. 이웃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존경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 좁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한 청년과 한 노인의 기묘한 동거는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민수는
평소처럼 방란 어르신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발은 여전히 퉁퉁 붓고 푸석했지만 따뜻한 물이 닿자 조금은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많이 덜 시리시죠? 그때 방란 어르신이 갑자기 민수의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마른 손가락 사이로 힘이 전해져 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맑고 흔들림 없이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 한마디에 민수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는 젊은이, 얘 정도로만 불렀는데 처음으로 또렷하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르신은 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내 아들 같다. 민수의 눈가가 단번에 젖어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홀로 살아온 세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그는 울음을 참으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방란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그 순간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어르신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끝까지 곁을 지킬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방 안은 오래된 전기 스탠드에 노란 불빛만이 가득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궁전보다 따뜻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정한 부자 후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집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택배 상자와 잡동사니로 어수선하던 방 안을 민수는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편히 지내셔야 하니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낡은 가구를 닦고 헝클어진 옷가지들을 개어넣고 창문까지 반짝이도록 닦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자 집은 점점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해갔습니다. 민수는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화분 몇 개를 사와 창가에 두었습니다. 초록빛 잎사귀가 햇살을 받으며 흔들릴 때 방란 어르신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야, 집이 집 같구나. 그 한마디에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식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민수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노인분들이 먹기 좋은 음식을 찾아가며 정성껏 요리를 했습니다. 연한 불고기, 잘게 다진 채소죽, 따뜻한 된장국. 방란 어르신은 입맛을 잃은 날에도 민수가 떠주는 국 한 숟가락은 꼭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수는 알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방란 어르신은 가끔 옛 노래를 흥얼거렸고 민수는 맞장구를 치며 따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뿐인 듯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웃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좁은 아파트 복도에 늘 쓸쓸함만 맴돌던 집이 어느새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집이 된 것입니다. 아주머니들은 반찬을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하고 방란 어르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 속에서 민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집은 더 이상 혼자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삶을 버텨낼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민수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박난 어르신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나서 그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택배 상자를 배달해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않는 그 일은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없는 동안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 무렵 민수가 배달 도중 잠시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전화를 여러 번 걸어도 받지 않는 어르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급히 일을 마치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박난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지만 그 순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아버지를 지킬 수 없어.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민수는 택배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동네에 있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급은 택배의 절반밖에 안 되었지만 낮 근무였고 집에서 불과 몇 분 거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점심시간마다 집에 들러 아버지를 살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면접 날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낮 시간에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소장은 그의 성실한 눈빛을 보고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양반, 성실해 보이네. 내일부터 나오시오. 첫 근무날 민수는 작고 낡은 경비 초소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배달 일을 할 때처럼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전고가 되자 그는 달려가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박난 어르신이 식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같이 먹자꾸나. 소박한 반찬, 김치와 두부 몇 조각뿐이었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밥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맞아, 이게 내가 선택한 이유야. 돈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지. 민수가 경비 일을 시작한 후 두 사람의 생활은 조금은 빠듯해졌지만 마음만은 더 넉넉해졌습니다. 수입은 예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대신 하루 세 끼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민수가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전기밥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국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박난 어르신은 부엌 문가에 기대어 민수의 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는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 말에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게 제 기쁨이에요. 점심시간이 되면 민수는 초소에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와이셔츠를 대충 갈아입고 함께 준비한 반찬을 펼쳐놓았습니다.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그리고 김 한 장.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둘은 늘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어르신은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예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짧은 한 끼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은 하루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민수와 어르신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함께 보기도 했고, 때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아버지 그릇에 올려드렸고, 어르신은
민수야, 너도 많이 먹어라 하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서 나누는 그 소박한 정은 세상 어떤 잔치보다 값지고 풍요로웠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돈은 부족해도 이 시간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밥상, 이 웃음,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세상의 시선이 결코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민수가 경비초소에서 잠시 집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몇몇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그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흩어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말이 그의 귀에 또렷이 꽂혔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노인을 떠안고 사는 걸까? 저런 건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대체 무슨 관계지?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부끄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시선으로 보기보다 의심과 차가운 호기심을 먼저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날 민수는 박난 어르신을 모시고 동네 의원에 들렀습니다. 대기실에서 접수원은 무심한 눈빛으로 둘을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세요?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 저는 친자가 아니라 그냥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그 말에 접수원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보호자라고 하네요. 본인들끼리 문제 생기면 병원이 곤란해지는데 옆에 앉아있던 박난 어르신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수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같이 살고 함께 밥 먹고 아플 때 돌보는 게 가족이 아니면 뭐가 가족인가? 왜 사람들은 서류 한 장으로만 가족을 판단하는 걸까?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사람들은 박난 어르신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심지어는 저렇게까지 하는 건 재산이라도 노린 게 아닐까? 라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그때마다 민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아직도 나이 들고 병든 이들을 대하는 데에 많은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벽을 부수는 일은 누군가의 희생과 진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민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가 세상에서 점점 더 투명인간처럼 취급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경비실에서 교대하는 동료는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너네 집 어르신 아직 살아계셔? 나 같으면 벌써 시설에 보내버렸겠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는 애써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무료 급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나 봉사자들은 박난 어르신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뚝뚝하게 명찰을 들여다보며 3번 테이블 노인분 여기 앉으세요. 4번 테이블 끝났습니다. 다음 번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번호로만 불렀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번호가 아니라 이름이 있고 지난 세월을 살아온 삶이 있는데 왜 아무도 그걸 보려 하지 않을까? 박난 어르신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밥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치심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가끔은 이웃들조차 무심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방에 노인분 아직 계세요? 요즘은 잘 안 보이시던데. 그 말 속에 노인분이라는 호칭에는 어떤 존중도 없었습니다. 마치 한 존재가 아니라 불편함을 유발하는 짐 같은 뉘앙스였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단지 남들의 말 때문일까? 아니야. 아버지가 존중받지 못하는 게 내 존엄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 이건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박난 어르신은 점점 말을 줄이고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작아졌고 발걸음은 느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민수는 누구보다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가장 소중한 가족인데 세상은 왜 그분을 이렇게 투명한 존재로 취급하는가?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 잔인하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갈등이 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혹시 시설에 모시는 게 아버지를 위해 더 나은 길은 아닐까? 그는 여러 번 복지센터나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가족이 돌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맡기시는 게 서로 편해집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민수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가 본 현실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르신들을 환자 번호로만 불렀고 식사 시간에는 단체 급식처럼 서둘러 밥을 나눠 주었으며 밤이 되면 긴 복도에 한꺼번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곳 어디에도 따뜻한 집에 공기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작은 방 안에서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처음에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지? 그날 추운 공원 벤치에서 떨고 계시던 그분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던 건 인간으로서의 양심 때문이었잖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어렵더라도 끝까지 내가 모셔야 한다. 시설은 편리할지 몰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이 집이 비록 낡고 좁아도 적어도 여기서는 이름으로 불리고 따뜻하게 불을 켤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민수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더 받아내야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만드는 대신 소중한 가족으로 끝까지 곁에 두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와 박난 어르신이 집에 머물기로 결심한 뒤 작은 방 안에는 조금씩 새로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아파트 3층 좁은 집이었지만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스며들었고 부엌에서는 된장국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던 민수였지만 이제는 식탁 건너편에 항상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민수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동네 마트를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반찬이 드시고 싶으세요? 박난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예전엔 김치전이 참 좋았는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밀가루와 파, 돼지고기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글지글 전을 부치자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번졌고
그 향기는 곧 이웃의 마음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냄새를 맡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 씨, 전 냄새가 너무 좋네요. 혹시 조금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민수는 흔쾌히 접시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웃들과의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누군가는 국 한 그릇을, 누군가는 제철 과일을 가져다 주었고 민수는 늘 미소로 답례했습니다. 집은 단지 두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전기 오가는 장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난 어르신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늘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만 바라보던 모습 대신 민수가 옆에 있으면 손을 잡으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참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에 민수는 가슴 깊이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모든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 느끼는 온기와 평화는 분명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넓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집에 온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일상은 아버지를 돌보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공기가 감돌자 마음속에도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창고 구석을 정리하다가 먼지가 가득 쌓인 스케치북과 연필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고등학교 미술부에 잠시 몸담았을 때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손에 연필을 쥐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스르르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스케치북을 펼쳐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주름, 얇은 입술, 그리고 온화한 눈빛. 그려가는 동안 그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아버지께 보여드리자 박난 어르신은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거 내가 맞나? 참 잘 그렸구나. 그 말 한마디에 민수는 오랜만에 뿌듯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밖 풍경, 이웃과 나눈 정겨운 장면, 식탁 위의 따뜻한 밥상. 하루하루의 평범한 순간들이 그의 손끝에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창이 되었고 민수는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웃들도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이번 그림 전시회에 한번 내보는 게 어때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그의 작품을 본 담당자가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버지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네가 좋아하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란다. 용기를 얻은 민수는 작은 지역 전시회에 몇 점의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관람객들은 그의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고 특히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담은 그림에는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민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구나.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와의 시간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언젠가는 그 그림들을 모아 삶의 온기라는 이름의 개인전을 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 시작된 작은 취미가 이제 민수의 삶을 이끄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박난 어르신이 함께한 나날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진짜 가족의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서 나란히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웃들과의 교류도 점점 깊어져 좁고 낡은 아파트는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닌 정과 웃음이 오가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림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아버지는 그 곁에서 안정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작은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있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 순간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힘들었지만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 이 길은 나와 아버지 모두를 살린 길이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가족이란 반드시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지켜주는 그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지켜줍니다. 민수가 외로운 청춘의 나날 속에서 박난 어르신을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서로를 필요로 했던 순간 운명이 이끌어준 기적이었습니다. 삶은 때로는 냉혹하고 잔인하게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세상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민수와 박난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 증거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곁에도 지금 누군가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 손길 하나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지도 모릅니다.